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라주 650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라주 650 고질병 중에 하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전형적인 고질병은 전기장치 문제가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마 저같이 2012년도 이전 모델인 S&T 대우 ECU를 가진 오토바이들의 대부분 나타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델파이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안 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우 ECU의 문제가 전기장치 쪽에 좀 문제가 있고요. 암페어가 좀 많이 흐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선이 되게 얇아서 그 부분이 경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단락되거나 그래서 그 고장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열폭주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열폭주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달리거나 멈췄을 때 라지에타로 냉각수가 오버히트를 하면서 계기판에 온도 게이지가 피크치를 칩니다. 경고등이 들어오죠. 깜빡깜빡 그러면서 시동을 껐다 키면은 F1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전에도 작년에 제가 한 1년 동안 오토바이를 못 탔죠. 그 현상 때문에 못 탔거든요. 열폭주 현상 때문에. 그런데 되게 쉽게 해결한 게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스파크 플러그 캡을 정비를 하면서 DIY 해서 정비하면서 그 문제를 무지하게 간단하게 해결을 했거든요. 스파크 플러그 캡이 이제 오래된 것보다도 연결 부위가 헐거워져서 전기를 제대로 전달을 못 해주기 때문에 한쪽 실린더가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지고 오토바이 전체적으로 전압이 떨어지고 전압이 떨어지면서 열폭주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자체 오토바이의 설계적인 미스가 뭐가 있냐면은 마그네틱의 용량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제네레이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제네레이터 용량이 작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압이 조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4.8V로 이상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언저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요거 엔진을 시동 걸고서 테스트하기를 물려보면은 보통 한 14.3V 하고 13.8V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틱 용량을 좀 늘려주면 좋은데 그거는 신형 부속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용량을 늘리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오토바이에다가 열선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개등을 설치를 할 때는 상당히 조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린더가 제대로 폭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레귤레이터가 시원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신형으로 교체해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교체를 해줬고요. 레귤레이터에서 나오는 전기를 오토바이 자체에 전달해주는 그 접지를 좀 설치를 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접지를 엔진 실린더 쪽하고 그리고 자체 내에 접지를 좀 보강해주는 걸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인젝션 엔진이기 때문에 초크가 있습니다. 초크가 옆부분에 달렸는데 각각 하나씩 달렸는데 그 초크를 교환해 주거나 아니면은 스파크 플러그 캡을 교환해 주거나 아니면 스파크 플러그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그 열폭주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열폭주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실린더 한쪽이 안 터지거나 아니면 두 쪽이 다 점화가 불량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마그네틱에서 올라오는 전압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초크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해볼 작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대충 정비한 내역을 제가 다 정리를 이제 평상시에 컴퓨터에 해놓고 있는데 스파크 플러그가 한 2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넘어서 스파크 플러그를 어제 제가 구입을 해왔어요. 스파크 플러그는 통상적으로 GV 시리즈 250이나 뭐 SN7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건 다 공용 플러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 2개를 구매해갖고 이걸 빼기 위해서는 스파크 플러그 렌치가 있어야 돼요. 이 렌치가 되게 길죠. 왜 그러냐면은
실린더 DOHC 엔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 스파크 플러그가 되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파크 플러그 렌치를 제가 하나 얻어왔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교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 스파크 플러그는 의자를 탈거하면 바로 스파크 플러그가 보이기 때문에 뒤쪽은 쉽게 탈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면쪽 스파크 플러그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제타를 떼서 조금 공간을 확보해야지 스파크 플러그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엔진에 적정한 볼테지가 올라오는지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13.6 정도 나오거든요. 배터리는 양호합니다. 시동을 걸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에어 필터 캡까지 분리를 했거든요. 분리를 하면은 여기 초크 코일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플러그 캡입니다. 저거 빼시면은 빠지는데 이거 굉장히 빡빡하게 껴 있어서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빼시고요. 플러그 캡이 나왔는데 플러그 캡이 이쪽으로 방수가 되게끔 이 고무 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좀 빡빡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깊이가 되게 깊죠. 전용 공구 아니면은 플러그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 플러그 캡 뽑으실 때 이 부분이 딱딱한데 이 부분을 잡아서 빼시면 되는데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은 아주 난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플러그 상태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교환할 때 됐죠. 플러그 규격은 CR82라고 돼 있죠. 뺀 거하고 가져온 거하고 똑같은 규격입니다. 메이커는 야마하라고 되어 있는데 NGK에서 만든 플러그네요. 이걸로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초코에서 나오는 플러그 캡 케이블인데요. 제가 이걸 타일을 지금 잘라놨죠. 타일을 잘라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잘 빠집니다. 요 방수 캡에 밀려서 방수 캡을 이렇게 뒤집으시면은 이렇게 케이블이 나오죠. 그래서 요 캡 안쪽에 이렇게 핀 보이시죠? 핀에 물려야 되는데 여기 자주 빠져가지고 빠지지 말라고 제가 타일을 묶어놨습니다. 요거는 길이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여기를 정비를 하실 때는 요 부분 끝부분을 좀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잘라내시고 보면은 가운데 동선이 보이거든요. 동선이 지금 노랗게 보이죠? 이 동선이 까맣게 탄화가 돼요. 그러면 접촉 불량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요 케이블 꼬다리에다가 스크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 끼시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 끼웠죠. 끼우시고 꽤 깊숙이 들어갑니다. 한 요 끝부분부터 요 중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꽤 깊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꽉 끼워주세요. 고무 캡이 앞으로 너무 밀려 있으면은 들어가다 말거든요. 그러니까 고무 여기 캡을 뒤로 밀어서 최대한 밀어서 안 들어갈 때까지 돌려서 끼워줍니다. 나사 방향이기 때문에 끼우는 거는 잘 끼워져요. 그리고 이 고무 캡이 자꾸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요 접촉 부분을 자꾸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는 경우, 이 케이블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려오지 말라고 여기다가 제가 케이블 타이를 쫄른 거거든요. 똑같이 케이블 타이 쪼시고요. 이 반대편도 요 부분도 케이블 타이를 쫄라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그를 꽂으실 때 대부분 플러그를 되게 힘줘서 꽂으시는데요. 플러그는 절대 힘줘서 꽂으시면 안 됩니다. 지그시 꽂으셔야지. 너무 힘줘서 꽂으시면은 나중에 고착돼서 뺄 때 안 빠집니다. 손으로 대충 돌려서 어느 정도 잠그신 다음에요. 지그시 돌려주시면은 장착이 완료됐죠.
예. 그리고 초크캡을 다시 원위치해줍니다. 네, 꽂으실 때는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은 드드득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네, 그때까지만 끼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착이 완료된 겁니다. 커버를 벗기시면요, 이렇게 10mm 볼트 4개가 보이죠? 볼트 4개만 풀리면 바로 라제타는 분리됩니다. 네, 수리를 완성을 했는데요, 라제타 탈착해서 앞플러그도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운전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좀 달려봐야 알지, 뭐 이게 동네에서 한 바퀴 돌아서는 뭐 별로 시운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좀 속도를 내서 한번 달려보고요.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수리를 마쳤습니다. 한 서너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부동액 이제 좀 부하를 걸어서 운전을 해봐서 뭐 연결부 크램프나 뭐 이런데 잘못 체결됐는지, 어제는 그냥 정상 상태에서 시동을 건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또 달리면 또 부하가 걸리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하를 걸어보려고 대청댐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뭐 지금 상태는 시동도 되게 안정적이고요. 자체 출력이 부족하면은 얘가 ECU에서 연료 공급을 좀 많이 하는지 세로가 높아지거든요. 네, 지금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RPM도 되게 안정적이고 배터리 출력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지극히 정상이고요. 이게 그 전에 작년에 제가 재작년 가을부터 작년 봄을 투어를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증세였었어요. 열폭주. 네.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뜯었죠. 센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너레이터가 괜찮다, 축구도 나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축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뭐 테스터로 찍어보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뜯었는데 축구는 문제가 없었고요.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그 플로우 캡 연결부가 산화가 됐다 그러죠. 녹이 쓸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잘라내고 다시 연결을 했어요. 다시 연결하니까 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열폭주도 없어지고. 그래갖고 인터넷 서치를 해봤더니 똑같은 증상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생을 하시다가 엔진 출력이 부족하면은 그런 열폭주 현상이 나타난다. 열폭주가 이제 전기가 이제 부족하면은 팬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돌리는 게 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를 제가 알아냈어요. 그래갖고 올해도 똑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타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열폭주 현상 이제 나타나면 이제 장거리 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폭주 현상이 나타나는 게 냉각수가 부족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냉각수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냉각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열폭주가 나죠. 그러니까 전기하고 냉각수를 반드시 부동액을 점검하셔갖고 또 자주 갈아주시고 그래야지 오토바이도 오래 타요. 오토바이 그 엔진 내구성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거 내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즈키 SV650을 그대로 카피한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골 엔진이죠. 뭐 국내에서 아무리 생산을 했다고 해도 기본 바탕이 좋은 엔진이라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전기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내에서의 설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토바이가 똥 취급을 받는 거지.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냉각수가 조금 떨어지는데 냉각수가 오버히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어제 좀 많이 넣었거든요. 들어가는 용량이 2리터인데 1.5에서 2리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리터 조금 더 넣은 것 같은데 오바이트라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오토바이를 좀 타고서 여기까지 뭐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서 세워놓으니까 다시 냉각수가 흘러서 그냥 세워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닥 그렇게 뭐 샌다는 느낌은 없어서 다시 끼웠더니 조금 셉니다. 새는데 많이 새는 건 아니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거리 주행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중간에 계속 물을 보충하고 타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엔진 뻗습니다. 절대 라제타 빵꾸난 상태에서는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아마 요즘에 조금 KR이 재고를 좀 푸는 것 같아서 라제타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해봤더니 본사에 한번 주문을 해본답니다. 일단은 인터넷상으로는 라제타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65,000원 밖에 안 했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 돈 10만원 하겠죠. 돈 10만원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문을 해서 제가 갈아도 되는데 맡겨보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씨부렁. 안녕하세요. 딸기 팔아요? 어떻게 해요? 네, 요런 거 2만원. 1kg에 만원짜리. 2kg. 만원. 이거 만원? 네. 만원짜리를 하나 주세요. 그냥 통으로. 아니 뒤에다 묶으면 돼요. 뭐 싸주면 돼요. 그냥 싸주기만 하면. 그 뭐예요? 하루나. 고맙습니다. 어휴, 딸기 냄새가 그냥. 저기 잼 만드시느라고 잼도 판매하는 모양입니다. 영심이 딸기.